담양군은 올 2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포항시의 유망 강소기업 15개사가 선정됐습니다. 안동시 도산서원 성미문화수련원이 이원사를 준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며 강수량도 많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장마철에는 자외선량이 줄고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한 주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국회 소식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나은입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이번 주 국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창당 이후 최대 위기에 빠졌습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리베이트 의혹으로 김수민 의원이 조사를 받고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구속된 데 이어 박선숙 의원의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사면 초과에 빠진 형국입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28일 각각 2차례나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징계 수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현행 당헌 당규에 따라 검찰이 기소하면 당원권을 정지하자는 주장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 기소 전이라도 출당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결국 회의 결론은 기소 즉시 당원권 정지였습니다. 기소 전에 관련자들을 출당하면 당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국민께 거듭 사과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이것이 대표직 사퇴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결국 29일 안철수,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동반 사퇴했습니다. 안 대표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매번 책임을 져야 할 일에 책임을 져왔다며 이번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자신과 국민의당은 더 열심히 주어진 길을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안 대표가 사퇴하면서 국민의당은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아직도 해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야 3당은 원내 수석 부대표가 회동을 갖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외국계 대기업이라고 해서 국내법을 어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가 누구 책임이냐를 논쟁하는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며 그렇다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면피성으로 도망가게 놔둘 수는 없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이름으로 된 사람만 구속되고 외국 이름으로 된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수사라고 비판하면서 검찰 수사를 주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통해 유해성 물질에 대한 심의가 더욱 강력해져서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담양군이 교통약자를 위한 희망콜 택시를 2011년부터 운영한 가운데 올해 6월 총 2대의 희망콜을 확대 운영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중증 장애인과 보호자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휠체어 리프트 차량으로 장애인의 병원 진료, 재활 프로그램 등 사회 참여 활동에 도움이 돼 교통약자들의 이동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콜 이용 대상은 1, 2급 장애인, 65세 이상 보장구 이용자와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군민으로 일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양군은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의 실시 계획 인가의 최종 유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를 두고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사업은 총 3단계로 1단계와 3단계는 담양군의 주체가 돼 메타세쿼이아 길과 기후변화체험관 등 차례로 유원지를 조성하고 2단계는 민간기업이 시행을 맡은 상생협력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토지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메타프로방스 사업 시행 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토지 수용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져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A씨는 담양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한 2010년 1월 이후 관리계획과 무관한 건축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11년 3월 공유지분 1664제곱미터를 매입한 뒤 사업 시행사에 무리한 요구를 해 불가피하게 토지 수용 절차를 밟았습니다. C씨 또한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후 소송을 제기해 일부에선 이러한 사람들까지 보호해줘야 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우려한 군민, 담양군 의회 등 6천여 명은 메타프로방스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유원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담양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지난 6월 15일 2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간 협조 체제를 공고히 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최영식 협의회 의장을 포함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해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급변하는 안보 위협 상황에서 지역의 통합방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또한 협의회는 2016년도 일지연습계획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계획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6월 18일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제9회 횡성군민의 날을 맞아 횡성군민 모두가 모여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군민의 날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군민의 종 타종과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려진 제9회 횡성 군민의 날 기념 행사를 강정열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18일 횡성보훈공원 군민의 종 타종식과 함께 제9회 횡성 군민의 날 기념식이 시작됐습니다. 타종식에는 한규호 횡성군수와 국회의원, 또 도의원과 군의원을 비롯해 대통합위원장 등 24명의 각급 기관 단체장이 시타자로 참여했는데요. 33번의 타종이 이어가는 동안 횡성군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횡성군민 모두를 위한 소통과 화합의 큰 잔치인 횡성군민의 날. 올해로 9번째를 맞은 횡성군민의 날 기념식이 이곳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본격적인 기념식에 앞서 진행된 식전 행사에서는 2017년 횡성에서 개최되는 강원도민체전의 홍보와 퀴즈 대결, 또 지역 가수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횡성 군민은 누구나 참여하고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통해 군민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흥겨운 축제 한마당을 만들어갑니다. 어렸을 때 제가 살았던 횡성과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은 그래도 횡성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횡성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횡성 군민 여러분 화이팅이고요. 제9회 횡성 군민의 날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식전 공연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9회 횡성 군민의 날 기념식. 올해 기념식의 포문을 연 사람은 바로 자랑스러운 횡성 군민 도옥은 이장님입니다. 42년째 정합 1위의 이장을 맡고 있는 도옥은 이장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군민 대상이 수여됐는데요. 지역 사회와 횡성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횡성 군민의 귀감이 되어온 도옥은 이장님과 역대 군민 대상 수상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진짜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내가 이런 상을 받아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한편으로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짐이 무겁지 않느냐,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저 그게 진짜 마음 깊이 부담이 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군민의 날 축하 메시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횡성의 어르신과 학생, 또 상인과 다문화 등 각계각층의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명예 홍보대사 김희철, 중국 리나인 시장과 일본 야쯔정 각계가와 시장 등이 횡성 군민의 날을 함께 축하했는데요. 이어서 2017년 횡성에서 열리게 되는 강원 도민체전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도민체전기가 입장하는가 하면
국민 모두 한 목소리로 부르는 국민의 노래 합창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됩니다. 이어진 식후 행사는 70여 명으로 구성된 횡성 청소년 교향악단이 맡았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7080 가요 모음곡과 영화 테마곡, 또 뮤지컬 모음곡들을 연주하며 여름밤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저의 고장인 횡성에서 연주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고 연주 준비를 하면서 정말 재미있기도 하고 그리고 횡성 국민의 날을 맞이해서 하는 거니까 더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횡성 국민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국민의 날 축제에 이렇게 와서 같이 저희 딸이랑 같이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았고요. 또 같이 횡성 국민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공연을 봐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1895년 고종 32년 횡성현이 횡성군으로 개칭된 날을 기념해 국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있는 횡성 국민의 날 기념식. 횡성군은 국민의 날 기념식을 통해 국민 모두의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더 큰 발전과 도약을 다짐합니다. 횡성 군민들이 다 함께 어울리며 축제 한마당으로 꾸며졌던 제9회 횡성 국민의 날 기념식. 어느덧 어두움이 내려앉았지만 이곳엔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국민 화합의 장이 더욱더 무르익어갑니다. HSTV 강정현입니다. 국민안전처의 2016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시구대 선정된 횡성군은 지난 6월 15일 관리 주체와 유관기관 간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5일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는 횡성소방서와 승강기 안전관리원 강원 지원,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그리고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승강기 사고 및 고장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한 유구조절 구조와 응급처치를 함의 목적이 있으며 실전형 모의 훈련을 함으로써 생활에 밀접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은 승강기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승강기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훈련은 승강기 이용객들이 승강기에 갇힌 상황을 통해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이용객 구조 훈련을 하며 실전 훈련을 방불케 했는데요. 안전사고 대부분이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체계를 점검하고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횡성군은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횡성군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고민이 있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과 주민 만족도 증대를 꾀하고 있는 횡성군은 지난 16일 이홍명 세무사를 마을 세무사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노인분들이고 이동 환경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제가 직접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대면 상담이라든지 정 그렇지 않으면 군청과 협조해서 서면으로 접수를 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정말 어르신들에게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재능 기부 형식으로 운영되는 마을 세무사는 세금 고민이 있는 취약계층, 영세업자, 전통시장 상인, 산간 오지 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무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횡성군 제1호 마을 세무사인 이홍명 세무사는 오는 2017년 연말까지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 관련 상담 등을 통해 소외계층의 세금 고민을 덜어줄 전망입니다. 지난 6월 17일 횡성 공근초등학교에서는 횡성교육지원청이 주관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지역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작지만 큰 교육,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협의회에서는 운영학교 학교장과 군의원, 지역주민, 학부모 등 횡성지역협의회 회원 26명이 참가했는데요. 2016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운영학교 성과 소개와 운영상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을 협의함으로써 작은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런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를 통해서 점점 줄어가는 아이들을 늘리고 또 농촌 지역에 있는 학교를 활성화시키고 또 농촌 지역에 있는 그 학교만의 장점을 살려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적인 혜택을 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또한 공근초등학교의 골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통해 작은 학교가 가진 특성화 프로그램의 강점과 맞춤형 교육 활동 등을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횡성에서도 물 좋기로 유명한 병지방 계곡은 해마다 여름이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비서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병지방 오토캠핑장은 캠핑 열풍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얻고 있는데요. 비서객 맞이에 나선 오토캠핑장 개장식 현장을 강정열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답산을 따라 굽이굽이 흐르며 뛰어난 풍광을 만들어내는 병지방 계곡. 에메랄드빛 병지방 계곡은 전국에서도 물맑기로 소문난 물놀이 명소인데요. 병지방 계곡과 맞닿아 있으며 최고의 가족 피서지로 부상하고 있는 병지방 오토캠핑장이 지난 19일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식전 공연과 본 행사를 통해 개장을 알린 병지방 오토캠핑장은 현재 병지방 1위 마을회와 병지방 1위 영농조합법인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을 맡기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주민의 자율 운영이 가능해졌고 예산 절감 효과도 톡톡히 얻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도 이제 이렇게 큰 대대적인 사업하기는 처음이고, 그래서 저희도 남다른 각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앞으로 횡성에 제1번가로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하고요. 경제적 요건이 만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재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자연이 진짜 살아 숨쉬는 그런 캠프장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관리실 2동과 카라반 사이트 21면, 일반 야영장 102면을 포함해 화장실과 샤워장, 물놀이 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병지방 오토캠핑장은 A구역과 B구역, C구역으로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A구역은 사이트당 승용차 1대와 텐트만 설치할 수 있는 전용 캠핑장이고, B구역은 승용차 1대와 텐트에 타프까지 설치할 수 있는 전용 캠핑장입니다. 또 C구역은 카라반 1대와 타프를 설치할 수 있는 카라반 전용 캠핑장인데요. 캠핑장 주변으로 바닥에 조약돌까지 비치는 맑은 물과 협곡을 타고 불어오는 청량한 바람, 수심이 얕고 느려 아이들의 물놀이 장소로 제격인 병지방 오토캠핑장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름철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일단 이 근처가 계곡도 많고 물도 깨끗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깨끗한 분위기인 것 같고 가족들이 오기에 우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병지방 오토캠핑장이 개장을 해서 이렇게 좋은 지역에 와가지고 이렇게 가족들하고 즐겁게 캠핑도 하면서 물놀이도 하고 이렇게 놀아가지고 너무 횡성에서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지난 2000년 어답산 관광지 조성 계획이 승인된 이후 다양한 기반 조성을 마치고 2013년부터 캠핑장 운영을 시작한 병지방 오토캠핑장. 횡성구는 여름철 최고의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병지방 계곡과 오토캠핑장이 지역을 넘어 전국의 관광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오토 캠핑장 캐러반 사이트가 널찍하게 개장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엄청난 그 캠핑 캠퍼들이 그다음에 캐러반 이용자들이 사용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마 횡성군의 캠핑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지방리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병지방 오토캠핑장. 깨끗한 물과 수려한 경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병지방 오토캠핑장이 무더위에 지친 피서객들의 시원한 휴식처가 돼주고 있습니다. HSTV 강정현입니다.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이 이원사를 준공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에 반비례해 정신적인 빈곤이 문제가 되는 요즘,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11년 퇴계종택 뒤편에 설립한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이 폭발적인 수요 급증으로 제2원사를 건립해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매년 50%가 넘는 수련생 증가로 지난 2015년 한 해에만 73,632명이 참가하며 전국 각계각층의 수련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안동시는 이번 이원사 준공으로 규모 확대를 넘어 선비정신의 확산과 인성 함양, 도덕성 향상을 이끌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6월 30일 포항 울산 간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됩니다. 이제 포항에서 울산까지의 이동 시간이 30분대로 좁혀지게 되는데요. 가까워진 거리만큼이나 인적, 물적 교류가 예상되는 가운데 양 도시의 상생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포항 울산 고속도로 완전 개통으로 동해안의 두 산업도시인 포항시와 울산광역시는 산업,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활발한 교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4일에는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이 우리 시를 찾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 한국몽이라는 주제의 특별 강의를 실시했으며 양도시 문화 협력 강화를 위한 포항 울산 시립교향악단 하모니 콘서트가 포항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포항과 울산 경주시는 고속도로 개통에 발맞춰 동해 남부권 공동 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해오름 동맹을 맺을 예정인데요. 해오름 동맹은 일출 시각이 한반도에서 가장 빠른 세계 도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30일 포항 울산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양도시가 32분 만에 연결되고 연간 1,300억 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술 경쟁력과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갖춘 포항형 유망 강소기업 15개사가 선정됐습니다. 포항시는 16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포항시 유망 강소기업 15개사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지정서를 받은 유망 강소기업은 요건 심사, 발표 평가, 현장 확인, 포항시 강소기업 성장위원회 심의 등 총 4단계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됐으며 앞으로 3년간 기업이 필요로 하는 행정적 인센티브와 기업 경영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정서 수여식에 함께한 이강덕 시장은 기업별 성장 전략에 맞는 지원을 약속하며 포항의 우수한 R&D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력 강화로 작지만 강한 포항형 강소기업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포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 비전 수립 용역이 실시됩니다. 수준 높은 성과물 도출을 위해 지난 6월 15일 추진위원회가 출범됐는데요.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항 미래비전 수립 용역 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지난 15일 시청에서 포스코와 국토연구원, 포스코 경영연구원, 포항 미래비전 추진위원,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지역의 산관 학연을 대표하는 단체장으로 구성된 포항 미래비전 추진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이 전달됐습니다. 이어 포항 미래비전 수립 용역의 추진 경과와 방향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정책적 제언과 용역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한편 이번 용역은 내년 4월까지 수행되며 중단기 2040년, 장기 2065년까지의 미래 비전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경입니다.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면 특히 주말에 괜히 나가기 싫고 집에만 있고 싶은 경우가 많죠. 이런 방콕족들을 위해 하루 짬을 내서 가족들 혹은 연인과 함께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는 축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용인 한국민속촌에서 열리고 있는 시골 외갓집의 여름이라는 축제인데요. 이 민속촌은 푸른 나무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어 여름철 평균 기온이 약 3도가량 낮다고 합니다. 피서지로서 또 축제를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인데요. 대표적인 체험 행사로는 시골에서도 보기 힘든 수박서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수박을 지키려는 마을 이장님과 수박을 서리하려는 관광객의 추격전으로 흥미진진한 광경이 펼쳐진다고 하네요. 또 실제 텃밭에서 재배하는 수박이나 참외 등도 관찰할 수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몸빼바지를 입고 달리는 새참 배달 레이스부터 맨손으로 미꾸라지를 잡는 미꾸라지 잡기왕 선발대회, 봉숭아 물들이기 등의 다양한 체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드넓은 민속마을 관람 여정에 색다른 재미를 더해주는 스탬프 투어도 참여 가능한데요. 몇 가지 미션만 수행하면 느린 마을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나를 위한 최고의 지식과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 5분,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같이 메모하는 습관 길들여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